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Whenever there's an exchange of money like that, I mean, it is a kind of, we call it exporting or selling.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구호 기억나시죠?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하루 6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여 PD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건여 PD. 네. 갑자기 웬 입양 이야기인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한 달 전 추적 60분 사무실에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는 절박한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의 미혼모였습니다. 1년 전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 보니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미혼모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국내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새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짧게는 태어난 지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아이들은 기다림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수진 씨는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게 된 것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19의 나이에 만삭이 된 수진 씨는 미혼모란 이름으로 산부인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로 건강한 딸을 순산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취 깨고 나서 엄마가 여기 갔다고 얘기하길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기억 안 나냐고. 기억 안 난다고. 네가 도장 찍어주고 사인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장난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수술 후 병실로 찾아온 사람은 입양기관의 상담원이었습니다. 그 상담원은 수진 씨에게서 입양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의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빨리 깨고 그런다. 나는 왜 정신 못 차려갖고 왜 정신 안 차리고 있어서 그렇게 사인해주고 데리고 가게 했나? 그거에도 아차하는 순간이 꼭 뺏겨. 이렇게 얼굴이라도 벗을 수 있고 한 번 못 봤으니까 그게 제일 슬퍼. 과연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수진 씨가 출산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진료 기록을 통해 그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출산 시각은 3월 25일 오후 4시 53분. 2.7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 입양기관의 상담원이 수진 씨의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출산 소식을 알았을까? 그 사람은 내가 옛날에서 옛날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오늘 얘기 나오는 얘기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얘기 데려갈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 나오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면 오거든요. 그 산모나 산부 가족들하고 이 상담원분은 그날 처음 보신 거다, 그죠? 그날 처음 봤겠죠. 그전에 본 적이 없었죠. 수진 씨에게 입양기관을 소개한 것은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상담원은 병원을 찾아 먼저 수진 씨의 어머니로부터 입양 동의서를 받았고 그리고 수진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뭐
여쭤볼 말이 있다고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20분, 30분 정도 내가 나가 있었어요. 그럼 아기 낳고 한 얼마 후죠? 아기 낳고 나서 한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상담원은 수진 씨가 직접 입양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출산 후 2시간도 안 된 산모는 어떤 상태였을까? 담당 의사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2시간이면 마취해서 아직 안 깨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해롱해롱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2시간 그 여기서 병실 올라갈 때까지 맛있겠지. 그렇지만 조금은 이제 연락을 하겠죠. 뭐 아프다 소리 다 하고 뭐 말귀 못 알아듣고 전혀 못 알아듣고 그렇다면 산모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동의서를 받았을까? 수진 씨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그때 저녁 시간도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 너무 늦으면 아기 데려가기가 힘들대요. 자기가 이제 아직 가려면은 저기 하니까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받아갖고 가더라고요. 태어난 지 채 2시간도 안 된 신생아를 엄마의 품에서 떼내야만 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양 동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안전한 상태에 있을지언정 그분의 정상적인 판단, 그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 무슨 이 아이를 더구나 자기 피부치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큰 일을 뭐 한두 시간 내에 뚝딱 해줄 게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숙려 기간이라고 그러죠. 기간을 갖고 생각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마 올바른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 입양 동의서 작성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주 NSW주 입양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30일이 지난 후에 부모의 입양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입양법 역시 출산 후 6주가 되기 전에 받은 입양 동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산모가 입양 동의를 할 당시 자신의 원 모습이 아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일, 즉 입양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 30일간의 기간을 법적으로 두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충분하게 주변의 가족이나 그 외 정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를 되찾으려고 나섰지만 입양기관으로 데려간 지 20여일 만에 이미 입양이 되어버렸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취재진에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뻔히 병원비도 엄마가 내는 것도 힘들게 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막 돈 얘기하면서 이제 애 데려가려면은 자기네가 해줬던 20만 원이랑 뭐 애기 거기서 봐주는 거 20만 원 이렇게 해서 달라고 그랬다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취재진은 20만 원의 흔적을 진료기록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돈은 상담원이 수진 씨의 분만 보조비로 병원 측에 냈고 병원은 이 액수만큼 시술비를 감해줬다는 겁니다. 이 상담원은 개인 돈으로 도와줬다고 했지만 대규모 입양 기관을 취재한 결과 이런 행동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입양을 보내려고. 아기를 보내시려고요? 정상 분만을 할 경우에는 2~30만 원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왕절개가 30만 원하고 자원분만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 해드릴 수 있는데 입양을 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서 입양 보내기 싫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비용은 다시 다 내셔야 돼요. 예산에서 그게 그러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네. 결국 입양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지원 행태는 열악한 미혼모의 처지를 이용해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유부모들이 얘기는 자기들 그래도 애기 얼굴 봤고 애기 손이라도 만져봤고 며칠은 안 되지만 도시라도 먹여봤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수진 씨.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나 현행 법규로는 수진 씨의 소망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행위가 사기성이 있거나 기망을 했거나 아니면 강요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상담원이 과연 그거를 기망을 했거나 강요를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낸 이수진 씨. 입양기관 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소중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돈을 먹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해갖고 사먹고 모아갖고 수건 사고 막 아는 분이 출산 전 아기를 위해 준비한 포대기와 이불은 아기를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끔 생각나는 근데 애기 비기가 있었는데 비기가 사라진 것 같아. 제 소원 딱 하나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못 키우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아기의 흔적은 병원 기록에 남긴 발자국뿐입니다. 네.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 중요한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엄마와 아이를 생이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PD, 네. 결국 이 입양기관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데 정말 매몰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20만 원 분만 보조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니까 무슨 큰 인심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네, 담당 상담원은 불쌍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줬다고 하지만 해외 입양기관들은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에게 분만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PD, 네. 설상 아기 엄마가 동의서를 썼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애엄마한테 아기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담당 상담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아기 엄마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출산 후에 길게는 한 달 반, 짧게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입양 동의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양 동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입양기관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아이를 데려갔는지 그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5월 초 곧 아이를 낳는다는 미혼모의 소식을 듣고 지방의 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올해 23살의 이 미혼모는 아기를 낳기 위해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막 진통이 시작된 산모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통 주기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이렇게 혼자 병원에 와서 혼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은 2시간째 계속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엄마들처럼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전에 이미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낳고 나니까 후련해요? 우려한데 이제 안 나니까 걱정이에요. 왜요? 애기 보내려 하니까. 다음날 아침 취재진이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신생아실 앞이었습니다. 조금 더 어젯밤 커면 태어났을 때 잠깐 보고 이제야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아기 얼굴을 본 그녀는 강한 모성애를 보입니다. 애기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안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인데 근데 키워야겠다니까.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애기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보내야 되니까. 왜 애기를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서도 좀 어렵고 아직 힘도 안 되고. 이틀 뒤 퇴원하는 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첫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아기를 보내야 하는 엄마. 엄마는 아기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기는 어디로 입양을 보낼 생각이에요? 해외 입양, 그거는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왜요? 꿈이보다 해외가 나중에 커서도 아기한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16일 취재팀은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 유아육회실에는 평일 오전인데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에는 똑같은 옷에 양말까지 똑같이 맞춰 입은 아기들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많이 해야 돼, 그 정도. 애기 아니세요? 비정기 받았나요? 미국으로 떠나는 입양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해외 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나는 아기들이 이렇게 하루 평균 6명이나 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입양아동 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전체의 60%를 해외 입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 아기를 우리가 길러자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고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국내 입양이 안 되는 부분만큼은 외국의 부모라도 우리가 맺어주는 것이 그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총 22개. 그중 4개 입양기관만이 해외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외국의 입양기관과 연계해서 해외 입양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입양기관입니다. 이 입양기관을 통해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양부모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했다고 합니다. The Korean adoption program has been one of the international programs that has been in place for probably the longest time of any program right now, because it really started after the Korean conflict. It has an excellent reputation, if you want to say, for healthy children, for process that goes well, for the fact that the children go into foster homes when they're in Korea so that they're receiving that individual care and stimulation by a family. They sell those all over Taiwan. 이 입양 기관에는 한국 입양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From Korea for the families to see dolls sometimes from. In fact, I think the people of Korea deserve a great deal of credit. Culturally, they knew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se children to have family within Korea, and they made a very difficult decision, and they made it for the benefit of the children. What they said is, we cannot have family for these children here, and isn't it better that they have family?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4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민소득은 제일 높습니다. 30년 만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룬 OECD 가입국이며 곧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나라에서 끝없이 자국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양 수수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입양 수수료란 아이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는 약 219만 원. 하지만 해외 입양 수수료는 이보다 4배가 넘는 960만 원.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 한 해 동안 4개 해외 입양 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무려 180억. 알선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굉장히 여기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해외 입양을 선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러한 입양 알선 비용은 입양 특례법에 그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4대 해외 입양 기관이 지출한 경비를 조사해 평균치로 책정된 것입니다.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도 해외 입양이 훨씬 편하고 쉬운 대안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익이고 불평이 별로 없죠. 해외 입양 기관에서는 또 그쪽에서 다 알아서 그 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뭐 문제 생기면 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내주면 되니까. 지난 89년에는 4대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을 놓고 무리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선점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해외 입양 수수료에 대해 입양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돈을 그말 입양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외국의 경우에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많은 돈을 무조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비용이 하는 비용을 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이상의 돈은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없어요. 한편 미국 인권단체에서는 해외 입양 수수료와 관련 과다한 비용 요구를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And I think that money has come to play far too great a role in international adoption. I certainly think that there are legitimate cost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adoption, and certainly those should be met. But I think that in far too many instances, the amount of money that is changing hands far exceeds the costs of the services that are needed to ensure that that adoption is an appropriate one and takes place well.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2차례나 우리나라의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 입양의 우려를 갖고 있고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이 아동에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최후의 그 대안이라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것뿐이 없는 거 그게 마치 정답이라서 만병통치약으로 지금까지 아동복지에서 써왔죠. 그러니까는 사실로 또 누가 문제 삼겠어요? 누가 애 뭐 1년에 몇 명이 입양 안 가면은 누가 이 애를 키우겠냐, 누가 미개 살리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아 그러면 입양 가면은 잘 되더라. 그리고 보내자. 그러고 쉽게 해결하는 거죠. 지난주 취재팀은 한 미혼모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갔습니다. 올해 17살인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던 당시의 사진만 봐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기까지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없어 분만 보조금과 위탁 수수료를 갚지 못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손목에 자해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심하게 돼갖고 바다 건너잖아요. 미국이라면은 같은 땅 밟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내 자식 못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하늘 가서 지켜보겠다. 그 생각으로 술 다 먹었었어요. 맨정신으로 보낼 거였어. 뭐든지 다 빨라요. 그녀는 단칸 여간방에서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정부 지원만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3, 4년 기다려야 된다. 솔직히 아무리 키우고 싶은 미혼모라도 국가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그 애만 죽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미혼모가 어떻게 자변 줘서 애를 키워서 살아나고요. 더군다나 저같이 미성년자 미혼모는 더 그렇잖아요. 네. 죽을 각오로 아기를 찾아왔다니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PD, 네. 이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네, 2003년 한 해만 4,4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00명이 넘는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말이죠. 이 아기를 해외로 보내고 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양 기관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네, 취재팀이 입수한 한 해외 입양 기관의 2003년 수입 내용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입 170억 중 60%에 해당하는 100억의 수입을 입양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2,5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외 입양 기관들은 이런 입양 사업을 통해서 기관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해외 입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아래쪽 도표에서 보시듯이 국외 입양이 53%나 됩니다. 전체 수입에. 이같이 해외 입양 기관의 재원 구조가 해외 입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입뿐만 아니라 입양인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국내 입양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자신들을 돈을 받고 수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31살의 스캇 킴 칼라한. 해외로 입양된 후 고국으로 돌아와 2004년 8월 자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처지가 같은 해외 입양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으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외로웠을까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목숨을 끊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1년이 다 된 지난 5월, 그의 추모식이 열렸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우리 위스콘신에서 뿌리의 집은 고국을 방문해 갈 곳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머무를 수 있게 마련된 시설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인 앤은 딸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가족의 품이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They have education and they have high standard, but it's not the only thing because all the thing for the emotion thing of being an adoptee, you don't see this, and maybe Korean population don't see all this that adoptees discover, or how they have a lot of problems, a lot of, how can I say, a lot of holes in the soul, a lot of things that they miss. That's because of adoption. So I cannot say that I would be happier if I had been in Korea, but I could not say that I would be happier if I was in Denmark. 뿌리의 집 여기저기엔 예사롭지 않은 대형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모든 작품들의 주제는 단 하나, 해외 입양 반대였습니다. 예술가로 활동 중인 해외 입양인 조미희 씨는 해외 입양은 곧 아기들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Because it was export. It's like a good when you decide that you have paper made, like a contract that is made and written and signed by an organization, whatever is a factory organization, that is sent overseas. What is it? It's not because we are human beings. Isn't it a behavior of same. charity? No, always. 지난 주말 신촌에서 또 다른 해외 입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족발과 된장 그리고 김치를 좋아합니다. 박설란 씨는 요즘 사투리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Own country. I'm between Korea and France. I was always between them. My adaptation in France was very well. I speak French in 3 months and behave like French. But I was really Korean inside, and there was always fights. The person from France, if he's white, he gets paid more than me because he's white. 이렇게 포대기에 쌓인 채로 박설란 씨는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02년 TV에 출연했습니다. 출연 당시의 이름은 배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뿌리를 만났습니다. 언니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녀는 6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6남매의 막내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을 잊게 한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하지만 끝내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시설로 보내게 된 그런 경우였어요. 그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어머니. 그녀는 26년 만에 사진을 통해서 겨우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When someone asks me, what would you like to grow up in Norway or to grow up in Korea in an orphanage? But I said, that's only 2 options. I had more options. The third option is to grow up with my family in Korea. And that's what I would choose. Yeah, that's perfect. That's right. Yeah. 5월 초 취재팀은 미국 뉴저지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입양인입니다. 그는 2년 전 하나뿐인 형을 잃었습니다. 원청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한국인 입양인이었습니다. 19개월 때 입양이 됐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교적 화목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형제들과도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often left him at odds with the fact that he had a Korean body but a very American heart and mind, because he had no background, he had no family, he had no direct connection to his Korean past, and so I think that might have made him feel a bit estranged. We wanted 제레미는 성인이 돼서 딱 한 번 한국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의 뿌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Maybe it was the only place he would have felt like he was going home. Maybe it would have been, maybe, it's a maybe because it was his mind and it was his pain. But perhaps that was the only place he thought he'd finally be accepted. 입양의 천국 스웨덴. 지난 2002년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와 입양인들의 자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 입양아이 자살률이 스웨덴인보다 3.6배나 높았고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자살률은 5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입양인 프레드릭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제는 고통을 끝내련다. 외로움이 나를 죽인다. 프레드릭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생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지만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입양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긴 했지만 비교적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백인인 스웨덴 사회에서 그는 외모에서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의 어머니는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국에 다녀온 아들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한국인이 아니라 해외 입양인이었습니다. Då man kommer till Korea, då känner man sig också annorlunda, för då ser man ut som alla andra, men då kan man inte språket. Och man kan inte kroppsspråket, som också är annorlunda i Korea. 프레드릭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양부모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 아들을 키웠지만 프레드릭의 방황과 마음의 상처까지 감싸줄 수 없었던 것이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타국당에서 26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현실론을 들죠. 국내 입양이 안 된다느니, 복지시설이 안 돼 있다느니,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없다느니,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걸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SK는 해외 입양을 반대하는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입니다. 해외 입양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 정부에 대해 뼈있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It shouldn't be seen as a business. It shouldn't be seen as trying to help out children find homes, and it should be a last resort, as was mentioned. But I think the adoption system in Korea has developed so far that it's become a business. So children are seen, I think, more as secondary. It's more like, well, look at all this, there's a lot of money to be made in this. And seriously, you have to question. If you believe what the agencies are saying, like, well, if there's no adoption, then there will be all these orphans. Look at Western countries. I mean, do they have orphanages?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as developed as Korea economically, do they have orphanages? Do they have orphans? How do they deal with those problems? 네, 자신들은 상품이다. 수출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 PD. 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입양과 관련해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이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은 입양인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군요. 이 PD, 저런 아픔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해외 입양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네, 취재 중에 만난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낳아준 어머니를 찾고 싶어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입양의 정책에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선 입양기관 주최의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뜨거운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지만 해외 입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한에서는 계속 해외 입양이 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선택이거나 차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일종의 비상 계단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는 잘 아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거를 저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외 입양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서울에 있는 한 특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미혼모들이 아기와 함께 살아가는 모자 보호 시설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마 5에 아기 5, 이렇게 10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입양 대신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의 생활 터전인 셈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다 제공해 주니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까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 그나마 밖에서 혼자 살 때보다는 여기 안에서 마음 놓고 뭘 자기가 그냥 진짜 뭐 취업을 준비한다면은 그것까지 다 보조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환경이니까 그나마 저희가 마음이 편하죠. 밖에서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하지만 이런 모자 보호 시설은 매년 4,000명이 넘는 미혼모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기와 살아갈 길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엄마들.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다면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모가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안 되니까 오히려 또 입양을 다른 엄마들이 사실 또 많거든요. 다른 엄마들도.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미혼모 엄마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들도 좀 힘을 얻어서 힘들지만,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자식하고 엄마와 같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그 힘든 걸 이겨내서 나중에 지났을 때는 정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독일도 미혼모 문제로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자 그룹 센터는 미혼모를 돕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것입니다. 독일의 미혼모들은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독립된 집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집세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작년에 아기를 낳았다는 이 미혼모는 올해로 19살입니다. Also ich kann mir das jetzt nicht finanzieren, also das finanziert der Staat, weil das ist halt täglich, zahlt der Staat 200 €, das sind im Monat 6.000 €. Also ich bekomme Taschengeld, das sind 75 €, dann bekomme ich Essensgeld, das sind 350 ungefähr. Dann für die Kleine kriege ich Babynahrungsgeld, das ist insgesamt 150.
Und dann kriege ich halt noch Erziehungsgeld, das sind 300 € monatlich, aber davon wird ein Teil Geld zurückgelegt, wenn ich halt dann ausziehe, dass ich mir halt Möbel finanzieren kann.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지원하지만 아버지가 직업을 갖게 되면 정부는 아기 아빠에게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와 아기를 배려하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입양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 입양기관입니다. 미혼모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해외 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각도의 해결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양 기관의 경우 해마다 국내 입양 가정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혈연에 얽매여 입양을 꺼리고 또 쉬쉬하며 비밀리에 아이를 입양하는 일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공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드디어 오늘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기를 돌봐주던 위탁모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금세 엄마 품에 안깁니다. 초등학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부부는 10년 만에 새로운 아기를 얻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 안 해서 발 들어가서 우유 주고 아기의 특징, 잠버릇 등 아주 세세한 정보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동안 아기 이름을 50개나 지어놨다는 아빠는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성장할 때까지만 정말 우리가 다 잘 양육할 수가 있다면은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어도 사람 한 명을 만약 얻을 수 있다면은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내 입양 기관에서는 한 해 평균 120명 정도의 아이가 국내 가정에 입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이의 행복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사야만 와서 쉴 수 있나요? 국내 입양의 중요성은 이미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국제협약으로 결의한 것이 바로 1993년 채택된 헤이그 협약입니다. 헤이그 협약은 해외 입양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한 국제협약입니다. 먼저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에 맞는 양육 환경에 대해 고려한다. 출생 국가 내에서 아동이 돌봐줄 수 없을 때에만 해외 입양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우리가 입양 보내는 나라 대부분이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외 입양 정책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입양 우선시하는 정책이 일단 우리나라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입양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가 그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가 보호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네, 이건희 PD. 네. 왜 남들 다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우리나라는 유독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서류는 올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정부가 해외 입양을 조장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해외 입양 성적표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엔이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의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아동을 보호하자는 협약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걸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외 입양 담당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이 협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입양인의 인권을 위하자는 것인데 무슨 의미를 파악하겠다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건희 PD, 오늘 수고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라도 생명체라면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낯선 외국 땅으로 보내지고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도 슬픈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돈을 받고 해외로 보내져야 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수출됐다는 입양인들의 원망을 정부 당국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60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